안녕하세요. 주클 내일증시입니다. 8월 30일 내용인데요. 주가가 오늘은 갑자기 급락할 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잠깐 점심 먹으러 갔다 왔는데 주가 갑자기 확 빠질 수도 있고 2시 30분 정도 2시 지나서 또는 3시 전후에 갑자기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코프로하고 펩트론하고 뷰노 이런 종목을 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향후의 대응과 전략과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갑자기 오늘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의 12시 정도였습니다. 12시 정도에 갑자기 120만원대에서 순간적으로 2시간 동안 오다닥 빠지게 되고 막판 2시부터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만약에 장중에 아무것도 안 보고 계시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잠깐 시간이 났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봤으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볼 수 있는데, 하필 본인이 점심시간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는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을 봤더니 무슨 일이야 해서 전저점에서 주식을 털릴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도 이거는 그나마 양반이었어요. 12시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 나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말이죠. 근데 또 다른 종목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 주식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막판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야 볼 수 있는데,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또 막판 2시 45분 정도에 떨어집니다. 거의 46,000원 플러스에서 순간적으로 만원 정도가 빠지게 되죠. 막판에 약간 붙였습니다만은 또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부랴부랴 사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겼지?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럼 시간에서 반영을 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죠. 뷰노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최근에 AI 의료기기 관련주 중에서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죠. 요 같은 경우는 플러스는 플러스예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오전에 분명히 강했는데 이렇게 보면 별로 안 보입니다만은 거의 58,000원대 거의 3시 몇 분을 남겨놓고 순간적으로 58,000원에서 53,000원까지 5,000원이 빠집니다. 5,000원이면 대략 10% 정도의 수준이죠. 그렇다고 해서 시간에서 바로 복원이 되느냐? 많이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경우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주가가 장중에 갑자기 빠질 때는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루머 같은 게 가장 흔하겠죠. 그렇죠. 뭐 잘 안 됐다더라. 뭐 임상 바이오 같은 경우는 임상에 실패했다더라. 이런 게 장중에 텔레그램이라든지 메시지를 통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물량이 쏟아질 수가 있겠죠. 아니면 좀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대표이사가 횡령을 했다더라. 대표이사가 구속을 했다더라.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을 때 빠질 때가 가장 오늘은 포인트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뭐 이것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정권사 애널리스트 봐도 이것도 별로 없고 공시도 없고 뉴스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벤트를 앞두고라는 거죠. 오늘은 8월 31일입니다. 자, 항상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떤 말일 또는 어떤 옵션 만길, 우리가 하면 선물 옵션 만길, 월말, 그리고 제도 변화, 또 다른 경우는 물량 상장이라는 것도 있어요. 뭐 전환사채 물량이 다 공시가 됩니다.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언제 나올지를 모르잖아요. 전환사채 물량이 뭐 내일 상장한다. 그럴 때는 보통 2시 전후에 갑자기 물량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상증자 물량이 내일 상장한다. 그러면 오후 2시 세후에 저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정도는 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 공시를 통해서. 아니 무상증자 물량도 마찬가지죠. 공짜로 받은 주식이 상장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후 한 2시 오전에는 좀 버티다가 오후에 두두두 떨어질 수가 있고, 또 상장이란 것도 있어요. 상장되어 있는 모회사가 있는데 모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많이 확인했냐면 이거는 이제 보통 상장이날 많이 나옵니다. 필옵틱스라는 회사에서 그런 현상이 하나 좀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그 기업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는 필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 SDI 쪽으로 노칭 스태킹 장비죠. 이 장비를 만든 회사. 근데 이 회사 상장하기 전에 이미 필옵틱스라는 회사는 실제적으로 먼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장 당일을 앞두고 바로 전날 요런 경우가 생길 수가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 상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당일날 생깁니다. 그럼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혹시라도 이런 거 이벤트, 제도 변화를 앞두고 이런 걸 좀 할 수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9월 1일부터 바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CFD 계좌 규제인데요.
규제에 손을 보는 건데 오늘은 8월 31일. 그럼 9월 1일부터 제도가 하나 바뀝니다. 우리가 이게 5월 달에 올해 상반기에 겪었죠. 우리가 뭐 사실 차익 거래 결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산하는 쉽게 말해 차익만 정산하는 제도 뭐 4배 또는 10배 레버리지 쓸 수가 있고 상당히 이슈가 좀 많았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워낙 이게 이제 라땡땡씨 사건도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뭐 규제도 강화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가장 쉽게 되는 게 이제 당장 9월 1일부터 이제는 실제적으로 HTS나 PC나 스마트폰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CFD 계좌라고 추정되면 대부분이 개인이 거래를 해도 만약에 외국계 창구, 뭐 JP모간이라든지 골드만삭스라든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매도 공지하는 것처럼 CFD 잔고 투자자 누군지 다 공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개인인지 진짜 외국인인지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이 해피 물량 자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고와 종목별 잔고가 다 공시가 돼버립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이 에코프로, 펩트론, 뷰노도 CFD 계좌 일부가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의 기업 모두 다 이 말고도 또 많겠죠. 생각보다 많겠죠.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FSCI 수급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건 뭐냐면 합리적 의심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나씩 다시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오늘 MSCI 리밸런싱 수급입니다. MSCI 리밸런싱 수급이면 대부분 언제 들어오냐 하면 동시효과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회원 입체 분석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이렇게 3시 30분 동시효과에 신한금융투자 창구 이렇게 스와핑처럼 JP모간 창구, 골드만 창구. 근데 골드만 창구는 3시부터 들어왔어요.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온 거고 자 시티그룹 창구도 들어올 것이고 UBS도 들어온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외국계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긴 또 JP모간 창구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JP모간 창구를 대표적인 CFD 창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있죠. 근데 이거는 3시 30분의 흐름이었고요. 실제적으로 이 종목들이 아까 1시 정도에 움직일 때는 결과론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1시 몇 분에 즉 약 12시 정도 추정이 되는데 거의 흔들림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막판에 당겨놨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의 해프닝이 됐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만 원복이 가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그냥 지나가고 우리가 무시할 수가 있어요. 대신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아까 봤던 펩트론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오른 종목인데 문제는 3시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펩트론은 거의 3시 정도에 움직인 거죠. 이거는 해피 물량이 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회원 입체 분석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펩트론에 들어왔던 시 분석을 좀 해보면 지금은 잘 안 보일 건데요. 이거를 시간대로 보게 되면 바로 이 창구가 나옵니다. 자, 잘 보시면 JP모간 여기 조금 작죠. 여러분 잘 기억을 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JP모간 창구하고 신한금융투자 창구 쪽은 CFD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한 번에 때려버리죠. 여기도 여기는 쭉쭉 때렸고 키움은 대부분 단타 세력입니다. 물론 CFD도 많이 활용을 하죠. 그리고 미래에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추정할 때 실제로 저는 오늘 막판에 펩트론의 변동성도 제도 변화에 대한 이슈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말이죠. 퓨노도 마찬가지. 거의 지금 분석을 해보면 퓨노 같은 경우는 많이 안 빠졌는데 이것도 회원 입체 분석을 해보면 퓨노에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보통 스마트폰으로는 잘 확인 못하는데 PC를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회원 입체 분석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럼 장중에 수급 변화가 나올 때 어떤 창구에서 특정 거래를 잡아내는지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잡아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합리적 의견을 추정을 하고 거기에 우리는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어떻게 왜 그러냐 하면 주가는 빠졌는데 그렇다고 아까 에코프로처럼 원복 제자리에 갖다 두면 상관이 없어요. 물론 뷰노는 어느 정도까지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근데 시장에서는 그런 게 있죠. 뷰노의 하락 때문에 다른 종목이 더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펩트론의 갑작스러운 투매 때문에 오전에 강했던 만약에 비슷한 회사 인벤티지랩이라는 회사가 같이 상승률을 훼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냥 빠져버린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면 이건 무슨 뭐를 의미할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섹터에 대한 매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제가 추정할 때는 이렇게 날짜가 변할 때 제가 오늘 이 종목이나 이런 종목의 변화는 사실 여기에 조금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뭐 저희 추정인데요. 내일부터 CFD 계좌가 공개가 돼 버리니까 물론 저도 궁금합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장과 유행, 투자자 유형이 공개될지 공개가 되니까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나온 물량인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전부 다 지금 말씀드린 대부분의 그 창구들이에요. 신한금융투자, 삼성은 조금 모르겠어요. 삼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펩트론, JP모간, 신한금융투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 JP모간, 문제 에코프로는 이제 종가 때문에 리밸런싱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 과연 주가가 갑자기 급락을 해서 날벼락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이런 걸로 생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다음에 이제 대응이 중요하겠죠. 에코프로처럼 만약에 제자리에 갖다 두면 상관이 없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이벤트가 나왔어요.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생깁니다. 그 이벤트가 생기고 나면 원래 자리까지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사람을 이렇게 쭉 실수로 때렸어요. 고의로 때렸어요. 미안해. 끝납니까? 아프잖아요. 똑같은 거. 이렇게 원래 자리로 가게 되면 어느 정도 그냥 그 해프닝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펩트론 같은 경우는 원래 자리로 가지 않는다면 근데 보통 이런 거는 바로 원위치를 가지 못하고요. 한 3그레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3그레일 정도의 시간, 어느 정도의 시간. 그러면 거꾸로 놓고 볼 때 내가 이거를 매수를 해야겠다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는 이 내용을 떠나가지고 이 결과에 반응하는 물량이 다음 거래일 정도에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또는 이 결과에 반응하는 것 자체를 빨리 낙폭 가대로 들어오는 단기 세력들도 있긴 있죠. 그래서 최소한 1, 2거래일 정도는 어떻게 보게 되면 낙폭 가대로 들어오는 신규 매수 행위가 반등시 매도를 줄이겠다는 어쨌든 간에 결과에 대해서 반응하는 물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투자분들은 어떤 이런 이슈가 생겼을 때는 한 이틀 정도의 거래일 정도의 인터벌을 두면서 일정 부분의 액션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좀 길어졌군요. 그래서 오늘의 내일 증시의 하이라이트는 어떤 주가가 갑자기 급락할 때는 여러 가지 현상을 생길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반응 그리고 오늘 8월 30일 날 생겼던 이슈는 합리적 의심이 되긴 합니다만은 CFD 계좌의 9월 1일부터의 잔고 투자자 유행 공개 이슈가 일정 부분 일부 종목들 워낙 그 비만 치료제라든지 AI 좀 강했기 때문에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